논어 위정편 제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령으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면하기만 할 뿐이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떳떳해진다. 가끔 유튜브에서 사자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면 사자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일정한 질서 하에 함께 움직이고 사냥하고 생존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굉장히 신기하게 보게 되는데 사자 같은 동물들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면서 생존하기 위해 일정한 질서를 요구하는데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등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사회에서 질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사회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잡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도 그 시대 그 지역의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권력을 통해 사회를 운영하는 지배자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텐데요. 어떤 지도자는 군사적 힘을 근거로 해서 공포로 몰아넣고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질서를 유지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도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좋지만 결국 사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사람들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질서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법이라는 것이 사회 질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권리의식이 강해져서 무슨 다툼만 있으면 법대로 해! 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거대한 사회가 혼란 없이 운영되는데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상의 법령인 정령으로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사회 질서 유지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그 정령과 형벌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이고 그 정령과 형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쁘고 부끄러운 짓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거짓 없이 신뢰를 주면서 행동을 한다면 굳이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법이 사회 질서의 모든 것이냐 인식될 필요가 없겠죠. 비록 제가 함께 있는 민법 등 함께법 시리즈를 집필하고 팟캐스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법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와 함께 우리 스스로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문화적인 부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정편 제3장에서 정령과 형벌로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한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떳떳한 행동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내면적인 도덕성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